평생 모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난 남편이 오늘따라 몹시 원망스럽습니다. 엄마, 아버지 집은 당연히 큰아들인 제가 물려받아야죠. 제가 장남이니까 집은 저한테 주셔야 해요. 오빠 뭔 소리야? 아버지 병간호는 내가 다 했는데 새. 밤낮으로 간병했잖아. 그런데 왜 오빠가 다 가져가려고 해? 아니야, 누나. 법적으로는 3분의 1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우리 모두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유언장이라도 남겨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법정으로 간 가족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1,000만 원에 2년간 이어진 소송으로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김민자 할머니 같은 비극은 절대 겪지 않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무료 법률 상담 받는 정확한 방법과 유언장 제대로 쓰는 법, 그리고 가족 분쟁 100% 예방하는 비법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상속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 김정우입니다. 지금까지 3,000건이 넘는 상속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이 법률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법률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몰라서 당하는 피해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지금 김정우 변호사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그 화이팅 받아서 화이팅 넘치게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화이팅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유언장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봐 걱정된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요.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곳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2번.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지만 상담은 완전 무료입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곳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분들은 무료로 소송 대리까지 받을 수 있어요.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화 상담은 간단한 내용만 가능하니까요. 복잡한 문제가 있으시면 직접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요. 반드시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실 곳이 법률홈 닥터입니다. 이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 여성,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지만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기본 15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일로부터 5일 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은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상속, 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 개인회생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세 번째는 각 지역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 1회 정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전화번호는 1644-7077. 이곳은 가정 관련 법률 문제 전문이에요. 이혼, 상속, 가족 관계 등의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유언장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20년간 상속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유언장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모습이었어요. 유언장은 크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전체 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해요. 컴퓨터나 타자기로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줘도 안 되고요. 복사본도 효력이 없어요. 둘째, 작성 날짜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연, 월, 일 모두 빠뜨리면 안 돼요. 셋째, 주소를 정확히 써야 해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생활 근거지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넷째, 성명을 자필로 써야 해요.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쓰시면 됩니다. 다섯째,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해요.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실제 유언장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유언장 제목을 쓰고 나서 내가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어디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예금, 얼마는 딸에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완성됩니다. 유언장은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어요. 새로 쓴 유언장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유언장을 썼다면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신뢰할 만한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맡기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은 미리 가족들에게 알려두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가족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첫째, 평소에 자녀들과 상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왜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거예요. 둘째, 각 자녀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공정하게 나누어 주세요. 병간호를 한 자녀에게는 조금 더 많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유류분을 꼭 고려하세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도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이걸 침해하면 나중에 소송이 생길 수 있어요. 넷째, 부동산이 전 재산인 경우에는 한 명에게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부동산을 다수가 공동 소유하면 나중에 처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시니어분들이 조심해야 할 법률 사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주로 노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관 사칭형입니다.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와요. 사건 조회, 보안, 약식 조사, 자산 검수 등의 말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둘째, 대출 사기형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보증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달라고 해요. 셋째, 가족 사칭형입니다. 자녀나 손자를 사칭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와요. 넷째, 카드 배송 사기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면서 명예 도용을 막으려면 앱을 설치하라고 해요. 이 앱이 바로 악성 앱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112에 신고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에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전화로 물어보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셋째, 급하게 돈을 달라는 전화가 오면 직접 만나서 확인하세요. 가족이라고 해도 바로 송금하지 마시고요. 넷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어요.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째,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둘째, 관련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하세요. 홈페이지는 counterscam112.go 프레입니다. 넷째,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피해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70세 박할아버지는 검찰청에서 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 합의금 500만 원을 보내라는 거였죠. 급한 마음에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들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어야 할까요? 첫째, 전화를 받는 즉시 끊고 직접 아들에게 연락해서 확인했어야 해요. 둘째,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셋째, 급하다고 해도 절대 바로 송금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65세 이 할머니는 은행에서 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면서 먼저 기존 대출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보냈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야 해요.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이제 상속 관련 추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속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가 상당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이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상속 포기도 할 수 있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유언장, 검인 절차도 알아두세요. 자필증서 유언장은 사망 후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해요. 검인은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부동산 관련 문제도 중요해요. 전세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전세금보다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위험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내용 증명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소액사건 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의료 관련 법률 문제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병원비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어요.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비 지원 등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료진의 설명 없이 치료받았거나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료기록을 요청하세요. 환자나 가족은 진료기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둘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670-2545입니다. 노인 학대 문제도 심각해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경제적 학대도 있어요. 만약 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1577-1389입니다. 금융거래할 때도 주의해야 해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금융투자협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해요. 연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자율,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치매가 의심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면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를 도와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소비자 피해를 당했을 때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372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배송이 안 되거나 불량품을 받았을 때 도움받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19나 112에 신고하고요. 보험회사에도 즉시 연락하세요.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교통사고 상담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법률 문제 예방을 위한 실무 팁도 알려드릴게요.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는 문서로 남겨두세요. 일상생활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쉬운데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해결이 안 되면 동사무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실 연락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경찰서 112번,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센터는 counterscam 112.go, 또는 국번 없이 182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332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644-7077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70-254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577-1389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372번. 이 번호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거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법률 문제는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가 생긴 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적 요건에 맞게 써야 하고요. 보이스피싱은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족 간의 분쟁은 대화로 예방할 수 있어요. 평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공정하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김할머니 같은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서 더 유용한 정보들 놓치지 마세요. 공유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읽어보고 빠른 시간 내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